2022년 4월, 나이는 20대 초반이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A씨. A씨는 어렵게 마트에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매장 청소로 단순했지만 실제로는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이 일하는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괴롭힘이 계속되었기 때문인데, 마트에서 벌어지는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A씨에 대한 폭언은 예사였고 폭행을 가하거나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청소 결과를 트집잡아 차가운 날씨에 출입문 밖에 세워두거나 사무실의 물이 아닌 화장실의 물을 마시게 한 끔찍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를 알게 된 A씨의 어머니 B씨. B씨는 아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위해 A씨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괴롭힘보다도 A씨에게 닥치게 될 가장 더 큰 시련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바로 회사로부터 원치 않는 해고까지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A씨의 근무에 대해 회사는 A씨가 탐탁치 않았고, 아직 A씨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A씨를 고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 문자를 보내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를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A씨는 퇴사 처리에 대해 알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럼 A씨는 순순히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평소에 회사는 지적장애로 소통이 쉽지 않은 A씨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지 않고 A씨의 어머니 B씨에게 전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자진 퇴사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평소와 다르게 A씨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서 사직을 유도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입증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철 노무사입니다. 저는 고양 시민들의 노동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A씨는 약간 장애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협조 요청을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증거 자체도 너무 부족했고 결국에 어머니께서 회사 인사팀이랑 대화했던 녹음 파일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제척 기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일단 상담을 세세하게 전략을 짜고 저희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사건을 신청하고 상대편에서 답변서를 보내면은 그 답변서를 보고 다시 전략을 짜야겠다. 그리고 근로자 A씨가 장애 정도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으거나 아니면은 사용자 측에서도 혹시 이제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결국 네라고밖에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저희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고요. 근로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조력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그 변호사님이랑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장애인 학대는 변호사님이 일단 맡아주시고 저는 근로관계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한번 이 사건에 결정을 받아보고 싶었어요. 과연 노동위원회에서 이분의 의사 능력을 부정해줄지 아니면 저희가 주장했던 다양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결정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 사건의 결말은 사용자 측에서 굉장히 좋은 안을 제시하셔가지고 근로자 A씨랑 A씨 어머니가 그 화해 조건을 수용하셨고요. 실업급여도 받고 임금 상당액도 추가하는 것을 처음부터 원하셨기 때문에 매끄럽게 화해안이 수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형사 절차를 밟고 계셨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도 그 근로계약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근로계약서, 그 임금이 얼마였는지 임금 명세서, 사용자나 아니면 인사 담당자가 피해를 당하신 근로자에게 했던 언어들, 문자 메시지도 좋고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매우 유용하고요.
그리고 녹음 파일, 소형 녹음기를 이용해서라도 녹음하시거나 아니면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을 통해서 녹음하시면 가장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 사건도 만약에 근로자 A씨랑 근로자 A씨의 어머니가 이틀만 늦게 저희 센터에 찾아왔다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시, 군, 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노동권익센터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이러한 센터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동 문제를 돌아보고 해결해드리는 노블TV.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노블TV에서는 여러분의 노동 문제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고민 해결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세요. 그럼 노블TV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To be continued.